안녕하십니까. 친구하고 통화하다 보면 각자의 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얍대용?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요. 저도 그 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바꾸려고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풀리지 못한 미스테리 문제라고 있죠. 세계 7대 수학 난제. 주식에도 이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 이 핵심 말은 뭡니까? 그거는 내가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 미스테리 난제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너무 궁금하지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고 겪고 있는 고충 같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핫 이슈 종목 찾아봤거든요. HMM, 진원생명과학, 코미팜 바이오니아 뭐 이렇게 등등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이버 링키 종목 탐방을 해봅시다. 네이버 금융 가시면 오른쪽 밑에 인기 검색 종목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니까 뭐 이렇게 있죠. 여기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난제를 풀려면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일단 우린 차트만 봅니다. 올라갔네요. 진원생명과학. 또 이래 돼 있네. 주가가. 그리고 HMM. 이것도 좀 오르고 있네요. 바이오니아. 자, 요런 것들 지금 4개를 보셨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이 공통점은 전부 다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난제를 풀어봅시다. 우리가 시장에 가봅니다. 시장에 가면 이렇게 오뎅 파는 데가 있죠. 보세요. 이분이 장사를 왜 하십니까? 돈을 벌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댕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 어묵이 엄청 맛있어서 사람들한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분이 이 어묵 가격을 올릴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장사가 잘 된다. 여기 맛있다. 이러면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묵조차도 인기가 많아지면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산도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의 관심 종목. 이 말은 어묵하고 비교하자면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요거하고 일맥상통하지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비싼 겁니다. 맞죠?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어묵으로 비교하자면 우리는 비싼데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95%가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기 종목은 다 비싸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실들을 토대로 내가 왜 사면 떨어지나 봅시다. 모르는 종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죠. 그 기업이. 그러면 내 기회까지 들린다면 엄청 고평가가 될 겁니다. 가치상으로. 이게 가치라 치면. 그럼 사람들은 점점 팔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심리 속에서 내가 들어왔다. 이때는 최고점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명씩 팔게 되면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게 된다. 그러면 비쌀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내가 모르는 종목을 알게 된다. 그러면 오르는 거 봅시다. 내가 팔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팔았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겹다 이겁니다. 팔고 나서 모두가 심리적으로 다운됩니다. 심리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그 주가는 가볍게 되겠죠. 그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점은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주가의 단기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원숭이 학생이 바나나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린 때로 있는데 가면 못 먹겠죠. 이렇게 우린 소외된 데 가서 결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맞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런 인기 종목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요건 다 비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실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 주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서 적당할 때 팔거나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 많이 모여있죠. 비싼데 사람들이 관심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주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항상 이익을 비슷하게 남기는 회사도 있고요. 꾸준히 이익이 높아진 회사, 점점 안 돼가는 회사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오르는 회사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회사가 돼야 되냐? 오르는 회사는 무슨 회사냐?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는 뭐냐?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좋은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완전 안 좋았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올라간 회사는 더 많이 먹을 게 있지 않냐?
좋은 회사인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원래 좋은데 더 좋아질 회사 이런 걸 사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안 좋아졌는데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거는 좀 공부 더 하시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이 있거든요. 턴어라운드 기업이란 거는 망하다가 좋아질 회사가 아닙니다.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 바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망하다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회사를 턴어라운드 기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실적이 확 상승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걸 턴어라운드로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고 좋은 회사를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네이버 금융 이런 비싼데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데 비싼 걸 했죠. 인기 많은 건 비싼 겁니다. 이런 데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싸고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회사란 거는 실적이 좋아질 회사지요. 근데 샀는데 어떤 분이 이랬습니다. 실적은 과거의 결과일 뿐이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제 거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완전 납득하시죠? 근데 실적 좋아졌는데 안 오른다고 실적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는 공부를 계속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안 올라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보시면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실적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실적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실적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갭이 생겨요. 사람들이 왜 실적 좋아지는데 기업이 안 오르냐 생각하시고 이런 건 틀렸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이 압력이 갭 차이가 점점 많이 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씩 사게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싸다고 사게 됩니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남이 안 볼 때 실적은 상승하지만 주가는 안 오르는 회사 이런 데를 찾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당장 오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걸 언제 오르냐면 남들이 싸다고 발견할 때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지 싸게 사고 수익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가 되라. 이게 바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란 겁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도 오르고 우리는 안 오르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근데 늑대가 돼야지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인기 많았던 데 갔다 내 귀에 들리는 좋은 회사를 자꾸 샀다. 그러면 그건 벌써 많이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외로운 늑대가 될 준비를 하시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연습을 해보십시오.